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의 이승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유소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우리 슬래브님 모시고 아스날의 이제 유소년 스카우팅 리포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네, 기본적으로 좀 아스날 유소년 선수들 중에서 약간 이제 언론에 좀 나왔던 선수들,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들의 인터뷰라든지 나왔던 것들, 네, 제가 실제로 본 것들, 그다음에 뭐 조지 버드라든지 아스날 유소년 축구를 이제 리포팅하는 여러 이제 블로거들 있잖아요. 그거 다 종합해가지고 총 이제 11명의 선수들을 저 종합해서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영입도 많이 되고 올라온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추리고 추렸는데도 한 10명, 11명 정도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명을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서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뭐 간단히 그냥 선수별 나이, 포지션, 뭐 주로 쓰는 발,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의 플레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슬래분이 평가하는 이 선수의 뭐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위 조엘 아히데오라는 선수네요. 이 선수 일단은 나이가 2003년생 17세고요. 포지션은 주로 오른쪽 윙과 왼쪽 윙을 뛰는 선수로 오른발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아스날에 오게 됐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네덜란드 빌렘2라는 클럽에서 각 연령대부 에이스였었는데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에 이제 아약스로 이적을 했어요. 아약스 유소년 팀으로 이적을 해서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아약스와 이제 프로 계약을 논의하던 와중에 이제 아스날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스커트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아스날 조금 아약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프로 계약을 제시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제 영입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되게 좋은 선수였나 보네요. 그러면 이 선수 장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보통 이제 스피드만 빠른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근데 특히 저기 그 드리블이 좀 되게 눈에 띄어요. 빌렘 시절이었고 이제 그 아약스 시절에 음, 마찬가지고 되게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드리블 요렇게 주 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단점은 누구나 있으니까 네. 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이제 아스날로 넘어오면서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 그 오프 더 볼 무브먼트 해가지고 이제 볼이 없을 때 움직임 있잖아요. 요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은 그 잘 이제 본인의 장점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볼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길래? 거의 벤트너 아, 그럴 수 있는 거의 카다. 한 번 볼을 받으면 투터치 이상 해야 돼요. 음, 약간 그래서 오히려 드리블이라는 게 되게 좋은데 볼 컨트롤이나 이런 오프더볼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그걸 오히려 까먹는 플레이가 많이 음, 보이더라고요. 제가 단점을 이제 오프더볼 무브먼트랑 볼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프더볼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팀의 전술적인 움직임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충분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음, 문제는 이 선수의 볼 컨트롤은 개인 기량의 문제인데 볼 컨트롤이 지금 2레벨에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사실은 그 진짜 갈고 다듬지 않는 이상이야 리저브 레벨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자, 10위 알아보겠습니다. 루크 플랜지라는 선수네요. 이 선수는 이제 2002년생으로 18세,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주로 쓰는 발은 왼발입니다. 이 선수는 뭐 아스날이 영입을 해온 건가요? 아니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헤랜드 출신에서 이제 헤렌 출신으로 우리가 픽업을 해가지고 꾸준히 성장시킨 선수고요. 아카데미 시절 별명이 이제 넥스트 마이크로 웨인이었던 선수입니다. 오, 그럼 되게 빠른가 보네요. 이 선수 장점이 어떻게 되죠?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는 이제 골 결정이랑 오프더블 움직임이 굉장히 장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클의 별명에서 그 사실 스피드가 오해처럼 빠르진 않아요. 근데 진짜 골 결정력이랑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그 별명을 쟁취했다고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어, 되게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그럼 이 선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컨트롤이랑 이제 민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볼 컨트롤은 방금 직전에 소개했던 아이데오 선수보다 더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민첩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이 빠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스피드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볼을 받았을 때 터닝하는 움직임 이런 게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의 골 결정이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골들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조금 그거를 좀 잡아먹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골 결정력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골을 잘 넣는 게 아니라 슈타임을 가져가는 게 진짜 유소년 레벨 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점에다가 볼 컨트롤이나 민첩성 둘 중에 하나만 좀 많이 향상시키면은 리저브 레벨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9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9위는 살라 에딘이라는 선수로 2003년생 17세네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인데 특이하게 양발잡이 선수네요. 이 선수는 아스날에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이 선수는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이제 페에노르트에서 영입된 선수인데 원래는 이제 페에노르트 각 연령대별 유소년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약간 아이디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프로 계약을 이제 페에노르트가 진행하는 중에 페에노르트랑 어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스날이 이제 프리로 이제 영입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선수 장점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스를 포함한 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개인 기술도 볼 다루는 개인 기술 나쁘지 않고 특히 시야라고 내가 말씀드린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를 보는 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성이 진짜 부족해요. 굉장히 뻣뻣한 편이에요. 아, 뻣뻣한 편이고 그 온더볼 상황이 아니라 볼을 받았을 때 그 패스를 줘야 될지 아니면은 볼을 돌려야 될지 전개를 해야 될지 이런 그런 이제 판단력이 좀 많이 아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수 앞으로 어떨까요? 이 선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압박에 좀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온더볼 상황에서 판단력이 아쉽다 보니까 플레이가 쓸데없이 길어진다든가 턴오버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피지컬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 그 개인기나 그다음에 킥, 그다음에 시야 이런 게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 계속 이렇게 좀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은 그 중앙 플레이메이커 잠재력이 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8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맷 스미스 2000년생 나이는 20살이고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로 오른발잡이네요. 이 선수는 뭐 원래 헤이랜드 출신인가요? 아니면 뭐 영입을 한 케이스인가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헤이랜드 출신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고요. 그 별명이 패스 머신이에요. 어, 네, 그 별명답게 아카데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패스랑 시야 요 두 개만 가지고도 항상 그 미드필더 탑을 위시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좋다. 그 특히 재미난 게 그 메르테자크가 유소년 총괄로 부임한 다음에 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기량이 좋아졌어요. 어, 그러면서 성인팀 데뷔가 되게 유력했었고 그 아르테타도 역시 페어 추천받고 퍼스트팀 훈련에 이제 뛰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고정으로 훈련을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는 그러면 이제 좀 성인 리그 레벨 경험을 위해서 이제 리그 1 네. 스와드 타운으로 이제 임대를 간 네네 상태군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장점은 당연히 뭐 넓은 패스 그런 거겠네요. 네. 그 기본적으로 장점이 패스랑 근데 진짜 시야가 넓어 이 친구. 어, 시야가 넓고 의외로 조금 약간 하드워킹하는 스타일이라고 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점은 되게 하드워킹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이 진짜 취약해요. 좀 의문스럽네. 몸싸움을 진짜 못해요. 아, 몸싸움을 진짜 못하고 그 중앙 미드필더 치고 이게 아마 압박이 취한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조금 포지션이 아쉬워가지고 좀 도망치는 플레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아직 많은 편이에요. 그럼 이 선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임대를 갔잖아요. 임대 가서 조금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런 몸싸움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포지셔닝을 그 좀 익혀서 나온다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 진짜 퍼스트 팀 데뷔도 그 노려볼 만한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맷 스미스의 얼른 뭐 임대 복귀한 뒤에 1군 무대 데뷔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7위 선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어려워요. 니콜라이 웰러 선수네요. 이제 나이는 18세, 2002년생이고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로 주발은 오른발이네요. 이 선수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외국에서 뭐 데려온 건가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출신 선수고요. 스웨덴의 명문 클럽 중에 하나는 이제 말메 FF에서 이제 꽤 거액이에요. 55만 파운드는 이제 금액을 주고 영입한 선수고 이미 사실 스웨덴에서는 넥스트 질라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예요. 질라탄. 왜냐면은 이제 피지컬이 이제 이 선수 아까 18살에 말씀했잖아요. 18살인데 이미 190이 넘어요. 아, 그리고 거대하고 탄탄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꽤 빨라요. 민첩하고. 그러니까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움직임이 되게 민첩해요. 그리고 질라탄은 제가 제일 흡사하다고 느끼는 게 볼 다루는
테크닉이 의외로 섬세해요. 아, 되게 설레인다.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제 아스날 넘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선수가 우리 옛날에 카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쵸, 그쵸. 카누랑 비슷하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유소년 보는 사람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카누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온더볼 상황에서 좀 떨어져. 네. 그럼 어쨌든 뭐 한번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럼 장점 한번 알아보죠. 이 친구 장점은 그 피지컬과 테크닉이에요. 음, 특히 피지컬.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진짜 피지컬이 개 깡패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벤티너 피지컬 좋다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피지컬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테크닉 좋아가지고 이 두 개 하나로도 다 씹어먹고 다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유소년 때에서는 덩치 좋고 네. 볼 잘 다루면은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먹어주니까. 먹어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뭐 단점은 온더볼 상황을 한번 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고 테크닉이 좋으니까 선수들이 못 부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안 보고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워낙 자신의 피지컬이나 자신의 테크닉을 약간 믿는 음. 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선수 미래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은 이미 성인 레벨에서 통할 정도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온더볼 상황에서 이제 주변 선수들과 연기와 능력을 높인다고 하면은 성인 레벨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쨌든 현재 지금 리저브랑 아카데미 레벨은 모든 공격수를 통틀어서 일단 성인 팀에서 좀 비벼볼 만한 확률이 높다고 이제 일컬어진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위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오마리 허친슨이라는 선수고요. 나이는 17세. 포지션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예요. 오른쪽 윙,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레프트백까지 가능하고 왼발잡이입니다. 이 선수는 뭐 어떻게 아스날에 있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헤인드 출신의 선수인데 그 별명이 아스날의 라임 스털링이에요. 어우, 네. 그 별명답게 드리블이랑 테크닉으로 각 아스날 연령대 다 평정하고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럼 이 선수 장점은 뭐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장점은 뭘까요? 네, 장점은 그 별명에서 보다시피 드리블, 테크닉, 그다음에 킥, 요 세 개. 요게 장점이에요. 특히 드리블은 진짜 그 아스날 이제 18세 팀 와서도 넘버 원이에요. 그냥 뭐 탑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제일 잘해요. 드리블은. 보통 이제 드리블러들이 가진 단점들이 있는데 그게 네. 그대로 나오나 한번 볼까요?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 네, 그 라임 스털링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음, 드리블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온더볼 상황에서 판단력이 거의 제로예요. 그냥 무작정 돌기 앞으로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스피드가 좀 단점으로 있는 게 좀 의외인데? 예, 이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르지가 않아요. 어,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드리블 파괴력이 죽어서 그 정도지. 이 선수가 만약에 스피드마저도 사실은 스털링만큼 있었으면 얘는 벌써 사실은 리저브에 올라왔을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 선수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스날 18세 팀에 올라온 다음에는 그 원래 장점의 드리블이랑 테크닉이 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특히 킥이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킥은 진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피드를 키운다던가 아니면 좀 판단력을 많이 키운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진짜로 바로 콜오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